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예술 수동의 법대로 5월 3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들이 방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봤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일단 결정이 됐죠. 예. 결정이 됐는데 물론 단일화 과정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지만은 결정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를 꺾고 양강에 올라오는 것 보고 약간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체 득표율이 56.53%. 그리고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이겼고, 여론조사에서도 약간 이겼는데, 이 결과 당초 예상을 하셨죠? 예, 저는 이제 당심에서는요, 예. 좀 이게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 반대가 그렇죠. 이제 압도적이다. 예. 한 60%에서 65. 특히 책임당원은. 예. 그다음에 탄핵 찬성 한동훈은 30에서 35. 예. 따라서 이게 당심에서는 한 6대4 내지 6.5대 3.5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봤고, 그다음에 민심 여론조사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속에 종합적으로는 6대4 정도는 김문수가 이긴다. 이렇게 계속 예측했는데 제 예측보다는 이게 약간 차이는 줄었어요. 비슷합니다. 56이니까. 43이면은. 근데 6대4인데 약간은 줄었는데 특히 당심이 많이 차이 날 거다. 그다음에 6대4 정도다. 요 정도는 예상한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론 다른 정책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일단 책임당원 입장에서도 특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니까 이게 하나는 탄핵 찬성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김문수 후보는 내왔고 당선자죠. 계속 내왔고 이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탄핵을 살짝 주도했어요. 주도했지 않습니까? 찬성할 뿐만 아니라 주도했죠. 아, 그렇죠. 찬성할 뿐만 아니라 탄핵을 아예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입장을 안 하고 해서 그런데 한동훈이 그때 당대표 할 때 갑자기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체포 대상 안에 본인이 들어있다는 그 어떤 첩보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탄핵안이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통과가 돼서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내란 업무다. 내란 자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주도를 한 입장인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 책임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가 탄핵 찬반. 요거.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그렇죠. 대가 단일화. 단일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단일화 이야기했고 한동훈 후보는 세모 정도로 들어가 상당히 그렇죠. 적극적이 아니죠. OX 될 때 맞아요. 김문수는 O, 한덕수 그다음에 한동훈은 세모잖아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 한덕수 지지층도 국민의힘에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김문수를 찍지 한동훈을 찍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어차피 저는 또 한덕수와 단일화에 대해서 누가 적극적이냐, 누가 진정성이 있느냐, 요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아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압승을 한 거죠. 일단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다이내믹한 그런 이제 방식들을 도공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양강이 없었는데 4강 다음에 두 사람을 해서 맞수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보다는 흥행 붐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제 좌파 쪽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한덕수 변수 때문이죠. 그런데 한덕수 변수가 이번에 이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고 한덕수 효과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남은 건 한덕수와 단일화 문제인데 한동훈이 된 것보다는 단일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저는 일관성 있게 했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늦어질수록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지금 오늘이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오늘이라도 해야 됩니다. 빨리 만나야 시간 돼요. 없어요 지금. 빨리 만나서 가능하면요.
단판으로는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두 분 다 권력 의지가 있고 지지층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라 마라 이렇게는 쉽지 않고요.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해야죠. 예, 예. 이제 당원은 뭐 할 수가 없잖아. 한덕수는 당원이 없으니까. 예. 따라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신속하게 한 이틀 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번 정도 토론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토론해야 돼요. 네, 토론을 한 번 예. 이게 한덕수와 김문수가 예. 제대로 이게 토론을 잡고 예. 그다음에 이틀 정도 여론조사해서 예. 가능하면 이게 후보 등록 전에 빠른 좋아요. 그럼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해서 예. 뭐 한덕수가 이기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문수가 이기면 또 이게 한덕수가 선대위원장도 하고 예. 이렇게 적극 도와야 되잖아요. 예. 뭐 저는 신속하게 후보 등록 전에 빨리 두 분이 한번 토론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방식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하는 게 낫겠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입당을 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무소속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이 됐으니까 같이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제 입당해서 하면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경선 됐으니까. 당원 당규에도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부전성이냐? 그러니까 당원권 침해 뭐 이렇게 아니 나머지 이게 후보들은 그럼 이게 누구는 8강부터 4강 막 올라가고 예. 누구는 이게 결승이 바로 들어오냐? 예. 그게 근거가 없어요. 당의 후보는 확정됐잖아요. 예. 여기 입당해 가지고 다시 경선을 붙일 예. 이게 당원의 근거가 없대요.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무소속 상태 예. 국민이 김문수하고 단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론조사 할 때요. 서로 계급장 떼고 그냥 인간 김문수, 인간 한덕수. 그건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 중에 누가 이게 이재명에 네. 잡을 수 있는 네. 누가 이게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까? 또는 적합한 후보입니까? 그 문구는 다 있잖아요. 네. 우리 막 문구가 싸파싸움 할 필요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게 무소속 상태에서 여론조사 하되 누구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누구는 이게 무소속 한덕수 하면 또 공정성이 없잖아요. 사람이 다 알기 이게 때문에. 예, 사람 이름으로 그냥 네, 다 알기 김문수와 때문에. 한덕수 중에 네. 누가 이재명 경쟁력이 있느냐, 네. 또 이게 누가 뭐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문구로 바로 이게 여론조사하고 후보가 되면 이게 들어와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이거 묻는 방법이 있고, 그때 홍준표 후보가 주장했던 것은 이재명하고 가상대결을 이제 시키든지, 그래서 가상대결을 시켜서 이제 경쟁력이 누가 앞서는지, 어차피 지금 이재명이 나오니까. 자, 그 방법도 있는데, 그 전에 한 단계가 좀 거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시간은 없지만 어떤 빨리빨리 해서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조직과 자본이 있는, 그 여당이죠. 지금도 여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여당 이렇게 하는데, 한독수, 지금 장관들이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여당인데, 여기서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은 한독수 대행이 이쪽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하기 전에 좀 세를 불려놔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를 친다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이낙연이나 이렇게 다 같이 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 지금 단일화 먼저 하고 빅텐트를 또 넓혀 나가는 게 낫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거고 이낙연이나 이제 빅텐트 치려면요. 협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낙연 이게 또 빅텐트 몇 명 온다 해서 크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지금도 비슷해요. 오히려 이게 한덕수 대행이 앞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보면 따라서 이게 워낙 두 분 다 인지도가 높잖아요. 두 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따라서 굳이 빅텐트를 좀 더 치는 것보다 한 번 이게 비전은 우리가 정견을 들어봐야 되잖아. 따라서 이게 토론 정도는 두 분이 한 번 이게 끝장 토론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빨리 해서 저는 무조건 이게 후보 등록 전에 해야지. 지금 이제 투개표지 복사하는 게 이런 게 5월 25일 되면 이게 하거든요. 이러다면 이게 불안할 분들에게 너무 늦어질 수 있고요. 공보물 인쇄 발주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죠. 그다음에 유세차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이. 그러면 이게 선거 자금도 이게 무시 못 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워낙에 한덕수 대행이 인지도가 높으니 굳이 더 세를 안 불려도 한 번에 충분히 왜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나와있잖아. 바로 이게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사람이 여론조사 마스 토론 한번 하고 빨리빨리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한 사람이 선택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이제 치는 거죠. 그렇죠. 김문수든 한덕수든. 그래서 김문수도 한덕수든 이낙연도 같이 하자고 하면은 같이 논의도 해보고
뭐 심지어 뭐 다른 다른 세력들도 이제 논의를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할 때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은 이 국민의힘하고 지금처럼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넣어야 되죠. 이번에도 이게 그 여론조사 할 때는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 우파 후보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좌파가 역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오늘 이제 그 아주 고무적인 여론조사가 하나의 그 리서치뷰라고요. 아주 이게 좌파 단체거든요. 좌파에서 이게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리서치뷰는 정기조사를 했는데 오늘 5일 2일까지요. 이렇게 돼 양자 대결로 이게 민주당 후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삼지대 단일 후보 양자 대결했다. 처음으로 이게 43대 47이 나왔어요. 이겼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리서치뷰가 아주 이 좌파 여론조사인데 좀 큰데요. 민주당 후보가 43. 좌파 쪽에 유리한 결과를 계속 내놨죠. 43. 그다음에 삼지대 단일 후보가 47. 이름을 안 하고 이제 민주당 후보, 삼지대 단일 후보. 뭐 사실상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뭐 이게 삼지대 중에 이준석까지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준석이 한 3, 4% 있다 치고 그래도 이게 빼더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제 그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봐야죠. 이번에. 그런데 이제 조금씩 김문수든 한덕수든 이제 바람을 좀 타고 있거든요. 바람을 타야게 용이 성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이게 격차가요. 아주 이게 좁혀지면서 저는 누가 후보 정이잖아. 바로 이게 좀 가다 보면 이재명과 골든 크로스가 왜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재판 불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15일 날. 그게 바로 파기환송심이죠. 다른 재판도 있어요. 위증조사 20일이야. 또 이게 대장동도 2번 있잖아. 2번 있죠. 그러면 이게 치명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나고 나서 오늘 이제 바로 이 이틀이 지났죠. 이틀 지난 오늘 이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완성이 됐고 또 그 중에서도 좀 한동훈이 아니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김문수 후보가 돼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당심을 다 알았죠. 그리고 여론의 민심에서도 이겼으니까 그 상황에서 또 한덕수 총리가 어제 그 출사표를 던졌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올라갈 것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내려갈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올라갈 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리서치뷰 조사를 보면은 43대 47이 났다고 하면은 그럼 이재명은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더 이제 굳혀질 수도 있다. 물론 자만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재명이는 제가 법조인이니까 이미 그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몇 달 못 사는 시한부 생명이에요. 우리 암세포 말기면 이게 시한부잖아. 몇 달.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6월 3일 전에 이미 파기환송심은 놓는다고요. 5월 10일, 그렇죠, 15일 잡혔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대법원 할 게 없잖아. 형량만 이번에 100만 원만 넘어도. 그런데 뭐 그것도 깎아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집행유예가 그대로 1심 놓잖아요. 그러면 재판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필요 없는 절차로 뭐 재상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고는 필요 없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 되면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재선거한다. 이러면 이게 누가 찍을까요? 그렇네요. 진짜 개딸 몇 명 빼고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대법원이 확실하게 전화배처로 유죄를 해놨고 형량은 고등법원이 최종적이잖아. 이번에 딱 고등법원 놓으면 저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사법 쿠데타로 뭐 법만 들어가 뭐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시킨다. 근데 그것도 법만 들어도 또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야 효력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대법원은 바로 선고하면 돼요. 원래는 이게 20일 상고 이유서는 그거는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20일 내에 안 내면 각하한다는 뜻이지 20일 지나야 선고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상고장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날 잡아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니까 뭐 올라갈 것도 없는데 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인지 잠시 후에 저희들이 2부에서 조금 하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2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어쨌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고 한덕수 후보와 마지막 그 빅매치를 벌여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가 어제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개헌 그리고 또 특히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석열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기는 이제 2년 조금 되지만은 예. 뭐 사실상 뭐 3년이나 2년이나 원래 2년 6개월 손해 본 거예요. 재판 기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하면서 그 기간에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어제 그 출사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 한마디로 근데 이거 한덕수 정부가 아닌 모두의 정부다. 예. 모두의 정부 이런 말 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가지 임기 단축 개헌. 예. 근데 이거는 진정성이 있거든요. 예. 예. 정치인은 못해 기득권 때문에 자기는 예. 5년 해야 돼. 예, 예, 근데 관료는 하거든요. 개헌. 그다음에 통상 우리 국제 무역 그렇죠. 경제 그건 문제잖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야기하면서 예. 거국 내각 이야기했다고요. 예, 예, 예. 국민 통합, 거국 내각, 예.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쪽방촌과 호남 방문했잖아. 뭐 저는 상당히 그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예. 통합, 거국 내각, 그다음에 개헌, 예. 그다음에 국제 무역 질서 급변 통상 예. 예. 이거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그 이번에 그 출사표를 던졌고요. 예. 그러고 이게 그랬잖아. 설마 이게 한덕수 총리인데 할 수 있겠냐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예. 자기가 이게 살아온 길을 봐달라. 그 그런 이야기를 길을 봐달라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죠. 예. 아마 70년에 공직에 입문해서 예. 5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산정인이고 진짜 이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열심히 뛴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뭐 상당히 그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예. 후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거로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덕수 후보가 아마 저 이낙연 그 전 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이죠. 그 좌파 안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유리하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낙연도 그렇지만 정대철 헌정회장이 굉장히 이 개헌에 굉장히 그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상당히 이 우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예. 그리고 이게 또 있죠. 손학규도 아, 그렇죠. 예, 예. 손학규, 예, 예, 예. 이낙연, 예. 뭐 정대철 예, 예. 이런 데 분들도 가능하고 예. 결국 정치라는 게 그 이념하고 실용이잖아요. 예. 김문수는 이게 이념에 특화돼 있잖아요. 자유민주 체제 확발 그렇죠. 이념. 예. 그러면 이게 우쪽으로 확산이 된다고. 확장성. 예, 예, 예. 그다음에 관료들은 특유의 실용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중도 실용, 예. 약간 이게 진보 좌쪽으로 확산이 된다고. 예. 그러면 이게 김문수, 한덕수가 아름답게 단일함하고 이러면 이게 시너지가 폭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이재명이는 뭐 지금 4번 위석으로 휘청휘청하니까 예.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분 다 제가 강조합니다.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다 죽어가니까 예, 예. 이제 누가 넣어도 안 되겠냐. 예, 그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서로에게 예.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두 분이 않아요. 다 초심으로 예, 예. 돌아가야 됩니다. 조심으로 가야 되고 또 특히 하나 더 그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이렇게 그 마지막 그 매치를 벌이면은 누가 될지 몰라요. 예,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확 지금 시너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문수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용에 강한 한덕수가 김문수를 전폭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폭적으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도 되고 그렇죠. 거꾸로 실용에 강한 한덕수가 되면은 이념이 강한 김문수가 같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네. 누구 한 명은요. 네. 완전히 책임 총리를 해가지고 외치와 내치를 아, 그것도 이게 가능하죠. 나누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렇죠. 권력은 이게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권력은.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충분히 DJP 연합도 옛날에 승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예. 이렇게 두 분 다 이기는, 예. 둘 다 윈윈하는 예. 이런 게 경선이 돼야 됩니다. 야, 책임 총리를 미리 이제 약속하는 것도 좋겠네. 서로 외치와 예, 예. 내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은 세 번째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 총리하고 하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완전히 책임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총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장점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충분히 이 승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하나 그 국민의힘 당명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김문수가 되면은 당명을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덕수가 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당명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좌파 뭐 저는 쪽에서. 반대입니다. 아, 왜냐하면 반대. 이게 그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바꿔왔잖아요. 아, 그리고 선거 임박해서. 예, 그거 언제 바꾸고 언제 뭐 합니까? 예. 본질이 중요하지. 그렇지. 이름 바꾼다고 그게 뭐 예, 예. 달라집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예. 윤석열 3년을 같이 왔잖아요. 예. 국민의힘.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이름 지금 이게 바꿀 타임이 아니라 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 이제 그 2부에서 살펴볼 부분인데 이재명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다른 이거 법적인 문제는 2부에서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그 타이밍은 늦었지 않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늦었지. 예. 5월 15일 날 재판인데 예. 교체는 예, 예. 아마 이게 그 어렵고요.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이 교체해야죠. 예. 우리 국민이 예. 투표로 교체를 해야지. 예. 인위적으로는 이게 법원이 교체하거나 특히 민주당이 예. 스스로 교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이 선거로 교체합시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충분히 교체할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교체할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교체를 그 이재명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이 변곡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으면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은 아마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돼서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게 한동훈 개인적으로 제 대학도 후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배신자라고 이게 비판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그 오늘 또 안타깝게 패했으니까요. 네, 예. 위로 말씀 드리고 네. 뭐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또 이게 이분도 또 우리 우파의 네. 훌륭한 또 미래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좀 재충전하면서 반성만 좀 하면. 예, 재충전하면서 예. 다시 이게 그 정치 나중에 그 뭐 큰 언젠가는 이게 또 활약할 수 있을 때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가능하면 모든 활약은 이재명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재명 쪽으로 이게 제가 던져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예. 직접 맞서 싸우십니까? 이재명 끝까지 저는 맞서 싸울 알겠습니다. 겁니다. 저도 같이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문제는 2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1부는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는 그 속보를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